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박순자는 작은 부엌 형광등 아래서 팔을 썰고 있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다. 파전, 삼색전, 갈비찜, 나물 3가지. 순자는 속으로 메뉴를 되뇌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50년을 명절 음식을 해온 손이었다. 설령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터였다. 갈비찜 국물을 맛보며 설탕을 한 숟가락 더 넣었다. 안사돈이 단 걸 좋아한다고 했다. 사흘 전 며느리한테서 온 전화가 자꾸 떠올랐다. 어머니, 이번 추석엔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그 말이 고마운 건지 서운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다. 괜찮아. 내가 이것저것 좀 만들어 갈게. 진짜 안 그러셔도 돼요. 저희 친정에서도 많이 준비하시거든요. 친정. 그 단어에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파전이랑 갈비찜은. 어머니, 요즘엔 다들 간편하게 하는 추세예요. 명절 음식 너무 많으면 다 버리게 되잖아요. 버린다. 그 말에 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순 없지. 50년 시어머니 노릇을 해온 여자였다. 명절에 빈손으로 갈 순 없었다. 파전을 부치며 어릴 적 명절이면 파전만 기다리던 아들 생각이 났다. 뜨거운 파전을 후후 불어가며 먹던 그 아이가 이제는 40을 넘긴 가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보다 아내 편에 서는 남자가 되었다. 당연한 거지. 순자는 중얼거렸다. 아들은 장가가면 아내 편이 되는 게 순리였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시큰한 걸까? 음식을 다 싸고 나니 오전 9시가 넘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속옷, 양말, 세면도구, 약. 혈압약을 챙기려다 문득 서랍장 맨 아래 칸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그 서랍.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다. 낡은 갈색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아, 그 시골 땅. 남편이 젊었을 때 고향 어르신한테 산 땅. 논도 밭도 아닌 잡초만 우거진 야산 귀퉁이였다. 남편이 살아생전 얼마나 아끼던지. 나중에 크게 한번 쓸 땅이라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땅은 재산세만 내는 애물단지였다. 혹시 모르니까. 순자는 봉투를 가방 맨 밑에 넣었다.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이 서류만큼은 잘 보관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며칠 전 염색한 머리가 햇빛에 반짝였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렸다. 며느리의 전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던 그 말. 너무 다정했던 목소리. 뭔가 이상했다. 순자는 양손 가득 음식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다. 등에 맨 가방 속 갈색 봉투가 묵직했다. 그것이 인생을 바꿀 줄도 모르고. 아들 집 앞에 도착한 건 정오가 넘은 시각이었다. 순자는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현관문을 눌렀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지영이 문을 열었다. 환한 미소였다. 너무 화냈다. 이것저것 좀 만들어 왔어. 어머, 안 그러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지영이 보따리를 받아들며 거실로 안내했다. 그런데 거실 소파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다. 사돈, 어서 오세요. 안사돈이 중앙 소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인사를 건넸다. 옆에는 바깥 사돈, 지영의 오빠 부부까지. 아,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다. 사돈 식구들이 이렇게 일찍 와 있을 줄은 몰랐다. 어머니는 여기 앉으세요. 지영이 안내한 자리는 거실 끝 작은 1인용 의자였다. TV도 잘 안 보이는 구석 자리였다. 아, 그래.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중앙 소파에서는 사돈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저희 엄마가 일본 여행 다녀오셨거든요. 지영이 태블릿을 사돈 어머니께 건넸다. 사진을 보며 다들 웃고 떠들었다. 순자는 가만히 앉아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아들 진우는 소파 한쪽에 앉아 장인어른과 골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님, 다음 주에 같이 필드 한번 나가시죠. 그래야지. 요즘 스코어가 많이 올랐다며? 진우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와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순자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다. 말을 걸 틈이 없었다. 아니, 말을 걸어도 들릴 것 같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자 지영이 부엌에서 나왔다.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식탁에도 자리가 정해져 있었다. 상석에는 안사돈과 바깥사돈. 아들 진우는 장인어른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여기요. 지영이 가리킨 곳은 식탁 맨 끝. 부엌 문과 가까운 자리였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하지만 순자가 가져온 음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가져온 파전이랑 갈비찜은? 아, 그건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먹어요.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는 바로 안사돈께로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 이 갈비찜 우리 엄마가 직접 하신 거예요. 테이블이 화기애애했다. 순자만 혼자 조용히 밥을 먹었다. 입맛이 없었다. 어머니, 밥 더 드실래요? 지영이 물었다. 다정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아니, 됐어. 식사가 끝나고 사진 찍는 시간이 왔다.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어요. 가운데는 안사돈만 앉았다. 순자는 사람들 뒤로 비켜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순자는 가장자리 끝, 얼굴 반쪽만 나온 끝사람이었다. 사진 잘 나왔네요. 단체 채팅방에 올릴게요. 지영이 휴대폰을 조작했다. 그런데 순자는 그 채팅방에 없었다. 가족 단톡방은 따로 있었다. 지영이의 친정 식구들만 있는. 오후 내내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안사돈의 일본 여행담, 손주 유치원 얘기. 모든 대화가 사돈 식구들 중심이었다. 순자는 구석 의자에 앉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진우야, 물 좀. 하지만 아들은 장인어른과 골프 얘기에 빠져듣지 못했다.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구석에 자기가 가져온 파전과 갈비찜이 구겨진 비닐봉지에 담겨 처박혀 있었다. 마치 쓰레기처럼. 물을 마시는 손이 떨렸다. 괜찮아. 원래 명절이 이런 거지.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지고 있었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안사돈이 손주 가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일본에서 사온 장난감을 주고 있었다.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순자도 백화점에서 고심해서 고른 색연필 세트를 가져왔다. 하지만 꺼낼 타이밍이 없었다. 아니, 필요가 없어 보였다. 해가 저물었다. 오후 5시. 그때 지영이 다가를 들고 왔다. 먼저 안사돈 앞에 놓고 진우, 바깥사돈. 순자에게 온 건 맨 마지막. 찻잔이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에 담긴 차였다. 순자는 그 종이컵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끝자리, 끝사진, 끝대저, 그리고 종이컵.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도 아니구나. 손님도 가족도 아닌. 그저 필요 없는 사람. 순자는 무릎 위 가방을 쓰다듬었다. 가방 속 갈색 봉투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사돈 식구들이 돌아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 차 한잔 하세요. 지영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찻잔이었다. 순자와 진우, 지영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 지영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달랐다. 오늘 오후 내내 보여주던 그 다정함이 아니었다. 네. 사실 오늘 어머니 모신 게 할 말씀이 있어서예요. 순자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무슨 말인데? 집 말이에요. 어머니 집. 진우가 옆에서 지영이를 쳐다봤다.
지영이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사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요즘 독거노인 사고도 많고, 그래서 명의를 저희한테 넘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자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명의를 넘기라고? 네.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상속세도 아끼고, 요즘엔 미리 정리하는 게 대세라니까요. 진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을 피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 될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서로 편해요. 지영이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연세도 이제 있으신데 혼자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나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집을 빼앗으려는 게 빼앗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명의만 넘기시면 돼요.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뭐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내 집이 내 이름이 아니라는 게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 안 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거야. 아버지랑 30년을 쪼개고 모아서 산 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시라는 거잖아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요양원도 알아봐야죠. 요양원? 네. 저희가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너희가 벌써 알아봤어? 지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요양원 홈페이지를 보여줬다. 순자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 집을 빼앗고 나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거구나. 빼앗는 게 아니라고요. 정리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사람이 아니야. 순자가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아직 멀쩡해. 요양원 갈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엄마 생각해서 너희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야. 순자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오늘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갈게.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게요? 밤인데. 어디든 가지. 내 집으로 가든지.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지영이 뒤따라왔다. 끝났어. 나는 할 말 없어. 어머니가 지금 왜 이러세요? 우리 좋게 얘기하자는 건데. 좋게? 이게 좋게야? 순자가 돌아섰다. 내 집 빼앗고 요양원 보내고 이게 좋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빼앗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뭔데?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을 너희 이름으로 바꾸라는 게 빼앗는 게 아니면 뭐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다. 진우는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희들끼리 다 짜고 한 거구나. 어머니, 말씀 너무 하시네요. 그럼 나가라고 한 건 뭐야? 누가 언제 쫓아낸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그러고 있잖아. 순자는 신발을 신었다. 당장 나가세요. 지영이 소리쳤다. 순자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나가세요. 집도 안 주실 거면서 왜 오셨어요? 지영아, 진우가 말렸지만 늦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나섰다. 쿵. 문이 닫혔다. 복도는 어두웠다. 손에는 가방 하나. 외투도 없이 70이 넘은 나이에 추석밤에 아들에게 쫓겨났다. 순자는 계단을 내려갔다. 눈물이 흘렀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까지 1시간 반. 이 밤에 혼자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이 시렸다. 순자는 지갑을 꺼냈다. 현금 8만 원. 집까지 택시비 7만 원. 남는 건 10,000원. 이 밤에 혼자 택시를 무서웠다.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다. 24시간 찜질방. 순자는 일어나 찜질방으로 들어갔다.
하룻밤 얼마예요? 10,000원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을 냈다. 직원이 락커 키와 찜질복을 건넸다. 락커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헝클어진 머리, 눈물 자국, 초라한 모습. 이게 나구나. 70년을 살아온 여자. 평생 착하게 살아온 여자가 추석날 아들에게 쫓겨나 찜질방에 와 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뒤지다 갈색 봉투가 만져졌다. 아, 아침에 챙긴 토지 서류. 그 쓸모없다던 땅. 이게 무슨 소용이야. 봉투를 다시 넣고 3층 수면실로 올라갔다. 어두운 수면실, 여기저기 코 고는 소리. 순자는 구석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당장 나가세요. 아들의 침묵이 가슴을 짓눌렀다. 순자는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봤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맛있는 건 아이들 먼저, 새 옷도 아이들 먼저. 나는 언제나 나중이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오늘 엄마를 쫓아냈다. 눈물이 흘렀다. 옆 사람 깰까봐 닦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돌이켜봐도 없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버림받았을까? 시간이 흘렀다. 잠은 오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집에 가도 언젠가 또 집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또 쫓겨날 것이다.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그게 내 미래구나.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일어났다. 순자도 일어나 휴게실로 갔다. TV에서 뉴스 후 부동산 프로그램이 나왔다. 요즘 지방 토지 개발이 활발합니다. 특히 평택시 일대는.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다. 평택시. 남편이 산 땅이 있는 곳이었다. 이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왔다. 순자가 아는 지명이 보였다. 현재 평당 10만 원 선이던 땅이 2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순자는 벌떡 일어나 수면실로 달려갔다. 가방을 뒤져 갈색 봉투를 꺼냈다. 토지 대장, 면적 500평, 계산기를 두드렸다. 500 곱하기 200만 원. 10억? 10억? 손이 떨렸다. 설령 절반이라도 5억. 3분의 1이라도 3억이 넘는다. 순자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땅은 나중에 크게 쓸 땅이야. 절대 팔지 마. 그때는 몰랐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다. 당신, 알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다. 순자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가방 맨 밑에 다시 넣었다. 손이 떨렸다. 흥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팔아야 하나?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나? 아니, 그 전에 확인부터 해야 한다. TV 정보가 맞는지, 내 땅이 정말 그 지역인지. 순자는 다시 누웠다. 이번엔 잠이 왔다. 처음으로, 오늘 밤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순자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밖에서 새벽 종소리가 들렸다. 추석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냉기가 확 밀려왔다. 이틀 동안 비운 집은 쌀쌀했다. 순자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갈색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제발. 중얼거리며 서류를 하나하나 펼쳤다.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 자기 이름이 선명했다. 박순자. 내 거. 맞네. 며느리가 집 명의를 넘기라고 했지만 이 땅만큼은 아직 손대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 떠난 후에도 그대로 순자 명의로 남아 있었다. 토지 대장을 봤다. 주소 평택시 서탄면 화성리 산 32-1. 면적 500평. 순자는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평택시 개발을 쳤다. 기사들이 쏟아졌다. 평택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확정. 토지 가격 급등. 개발 예정지 지도가 나왔다. 빨간 선으로 구역이 그려져 있었다.
순자는 토지 대장 주소를 확인했다. 산 32-1. 지도를 확대했다. 빨간 선 아니었다. 안에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다. 보상가는 평당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선. 계산기를 두드렸다. 평당 150만 원이면 7억 5천. 200만 원이면 10억. 250만 원이면 12억 5천. 이게 진짜야? 평생 모아서 산 집이 3억. 30년이 걸렸다. 그런데 남편이 헐값에 산 땅이 10억? 다시 검색했다. 평택시 토지 매매. 같은 지역 땅이 평당 180만 원에 올라와 있었다. 500평이면 9억.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번호가 보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전화해야 하나. 아직은 무서웠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내 땅이 개발구역에서 빠진 건 아닐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순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받지 않았다. 벨이 끊겼다. 곧 문자가 왔다. 엄마 어디세요? 전화 좀 받아요. 순자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엄마가 지금 뭘 발견했는지, 엄마한테 뭐가 있는지. 순자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부동산 카페에 들어갔다. 평택시 개발 관련 게시글들. 이번 개발로 대박 났습니다. 보상금 받으면 바로 강남 아파트 가능. 댓글들도 읽었다. 부럽네요. 땅이 금덩이가 됐네요. 지금이 최고가일 수도. 순자는 메모장을 꺼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다. 해야 할 일. 1. 등기부등본 최신 것으로 재발급. 2. 지적도 확인. 3. 개발구역 정확히 확인. 4. 부동산 중개업소 상담. 5. 세금 문제 알아보기. 적다 보니 손이 멈췄다. 남편이 그렇게 아끼던 땅. 절대 팔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 며느리가 집을 빼앗으려 하고 아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등기부등본 하단에 남편 이름이 희미하게 보였다. 전소유자 김철수. 여보, 이게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순자야, 이제 당신 인생 살아. 순자는 눈물을 닦고 첫 번째 항목에 동그라미를 쳤다. 등기부등본 재발급. 일단 확인부터 하자. 옷을 갈아입었다. 백화점에서 사두고 아까워서 못 입었던 새 옷. 오늘은 입었다. 거울을 봤다. 어제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가방을 챙겼다. 갈색 봉투를 넣었다. 지갑, 휴대폰, 볼펜, 메모장. 현관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왜? 목소리가 달랐다. 엄마 어디세요?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잖아. 나 쫓아낸 거 너희들이잖아.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사과하는 거야? 아니면 또 집 얘기 꺼낼 거야? 그래, 그렇게 생각해.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 진정하세요. 난 진정했어. 아주 정신 똑바로 차렸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한테 제대로 화를 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다. 구청으로 향했다. 등기부등본을 떼러.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가방 속 갈색 봉투가 묵직했다. 하지만 이제는 짐이 아니었다. 무기였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도권을 쥔 기분이었다. 구청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소유자란에 자기 이름이 또렷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에 도착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시장 입구에 있었다. 어서 오세요. 50대 남자 김만식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저기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앉으세요. 땅 사시려고요? 땅 팔려고요. 만식의 눈빛이 달라졌다. 순자는 토지 대장을 보여줬다. 산 32-1. 500평?
아, 개발 구역 아니네요. 네.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이 30년 전에 평당 5만 원 주고 샀어요. 만식이 휘파람을 불었다. 지금은 평당 200만 원. 500평이면 10억이에요. 순자의 심장이 뛰었다. 역시 맞았다. 근데 보상 받으시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1년은 기다리셔야 할 거고. 1년? 네. 보상금 책정하고 협의하고. 시간 오래 걸려요. 순자는 생각했다. 1년을 기다린다? 그 사이에 아들이나 며느리가 알게 되면 빨리 파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개인한테 파시면 돼요. 개인한테요? 네. 요즘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개발구역 땅 사려고 혈안이에요. 만식이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관심 있으실 분이 계세요. 연락해 볼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식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통화를 하더니 돌아봤다. 내일 만나실 수 있대요. 괜찮으세요? 네. 근데 만식이 목소리를 낮췄다. 한 가지 조언 드릴게요. 가족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땅 팔면 자식들이 돈 달라고 조르거나 명예 바꾸라고 해요. 저 20년 했는데 노인분들 꼭 자식들이랑 싸워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조심할게요. 거래할 때도 조심하세요. 만식이 메모지에 적었다. 첫째, 계약서 꼭 쓰고. 둘째, 계좌이체만. 셋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순자는 메모지를 받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만식이 순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가 주도권 주셔야 해요. 상대방이 몰아가게 하시면 안 돼요. 주도권이요? 네. 이 조건 아니면 안 팔아요. 이렇게 확실히 하세요. 땅은 어머니 거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도권.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순자는 일어섰다. 내일 이 시에 만나기로 했다. 부동산을 나서는데 누군가 불렀다. 어머니, 진우 어머니 아니세요? 같은 아파트 사는 최 여사였다. 여기는 왜 오셨어요? 아, 친척 볼 일이 있어서요. 부동산에서 나오시길래. 최 여사의 눈이 반짝였다. 소문의 냄새를 맡은 표정. 길 물어본 거예요. 순자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최 여사는 동네 소문의 진원지였다. 들켰나?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에 택배가 있었다. 아들이 보낸 한우 세트. 이제 와서 순자는 택배를 밀어냈다. 거실에 앉아 서류들을 펼쳤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만식이 준 메모지. 잘할 수 있을까? 70평생 협상 같은 건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만식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주도권 주셔야 해요. 순자는 메모지를 다시 봤다. 하나하나 암기했다.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이 조건 아니면 안 팔아요.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순자는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에는 서류, 신분증, 도장이 들어 있었다.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할 수 있어. 버스 안에서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했다. 계약서 확인, 계좌이체, 분할 지급. 오후 2시 정각. 부동산에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40대 정장 남자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강태수입니다. 박순자입니다. 악수를 나눴다. 친절해 보였지만 순자는 긴장을 풀지 않았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가격은 평당 180만 원, 총 9억입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200만 원도 있던데요. 강태수가 웃었다. 어머니 땅은 좀 외곽이라. 외곽이 아니에요. 순자는 지도를 꺼냈다. 여기 보세요. 진입로 바로 옆이에요. 오히려 좋은 자리예요. 평당 200만 원 주세요. 200만 원은 좀. 그럼 거래 안 할게요. 순자가 서류를 챙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잠깐만요. 190만 원에 합시다. 200만 원 아니면 안 팔아요. 강태수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200만 원. 감사합니다.
순자는 다시 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총 10억이네요. 계약금은 1억 드릴게요. 계약금 2억 주세요. 중도금 4억, 잔금 4억로 나눠서. 어머니, 그렇게 안 하면 거래 안 할게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돈은 계좌이체로만.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당연하죠. 계약서가 나왔다. 순자는 한 줄 한 줄 읽었다. 중도금 지급일은 2주 후로 해주세요. 2주요? 너무 빠른데. 2주 아니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계약서가 수정됐다. 총 10억? 계약금 2억, 중도금 4억, 잔금 4억. 모두 계좌이체. 맞아요. 그럼 도장 찍으시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아들. 가방에 넣었다. 도장을 꺼냈다. 인주를 찍고 계약서에 찍었다. 또 세상이 달라지는 소리 같았다. 강태수도 도장을 찍었다. 만식이 서명했다. 계약 완료. 계좌번호 주세요. 순자는 통장을 꺼냈다. 강태수가 이체했다. 2억 보냈습니다. 문자가 왔다. 입금 2억 원. 순자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평생 본 적 없는 숫자. 확인하셨어요? 네. 영수증을 받았다. 그때 또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세 번째. 자주 오시나 봐요? 강태수가 물었다. 아들이에요. 아들분이 땅 파는 거 아세요? 아니요. 제 돈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하셨어요. 서류를 챙기고 악수를 나눴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섰다. 가방을 안고 걸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받았다. 엄마 어디세요? 은행.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돈 찾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우리 저녁 먹어요. 바빠. 얼굴 보고 싶다고? 추석날엔 나 쫓아내놓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알았어. 나중에.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렸다. 했다. 협상도 하고 계약도 하고 2억도 받았다. 70평생 처음 혼자 해낸 일. 통장을 봤다. 2억 원. 0이 8개. 눈물이 났다. 2주 후면 4억. 한 달 후면 또 4억. 총 10억? 이제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자는 평소처럼 살았다. 하지만 통장 안 숫자는 달랐다. 2억. 그 일주일간 아들 전화가 3번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도 왔다. 엄마 만나요. 걱정돼요. 답장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택배가 왔다. 아들이 보낸 고급 과일과 한우 세트. 현관문을 두드렸다. 며느리 지영이었다. 어머니, 안 받으시길래 직접 왔어요. 건강 체크해 드리려고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건강식품이었다. 들어와. 지영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추석 때 너무했잖아요. 진짜 죄송해요. 이제 와서? 늦었지만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지영은 앉았다. 순자도 마주 앉았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요? 멀쩡해.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좋은 일 있으세요? 없는데. 지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순자는 차를 끓이러 갔다. 지영은 거실을 살폈다. 하지만 순자가 미리 치워둔 터였다.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시장 가지. 다른 데는요? 차를 들고 나왔다.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차를 마셨다. 지영이 말했다. 어머니, 그때 집 얘기요. 그건 좀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려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태도가 왜 이래? 추석 때는 당장 내놓으라더니. 그건 제가 흥분했어요. 요양원 얘기도 어머니를 위한 거였고요. 나를 위한 거? 나 쫓아내는 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지영을 쳐다봤다. 뭔가 이상했다. 진우는 왜 안 왔어? 회사 가고 제가 대신 왔어요. 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돈 쓰실 일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 해서요. 도와줘? 너희가? 난 안 힘들어. 지영이 봉투를 꺼냈다. 그래도 받으세요. 용돈이에요. 필요 없어. 지영이 봉투를 탁자에 놓았다. 여기 놓고 갈게요. 진짜 아무 일 없으세요? 은행은 왜 가셨어요? 내 돈 찾았어. 얼마나요? 그건 왜? 지영은 한참 더 있다 일어섰다. 저는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지영이 나갔다. 순자는 창문으로 차가 사라지는 걸 봤다. 탁자 위 봉투를 열었다. 30만 원. 지난주엔 쫓아내더니 이번엔 30만 원 주러 왔다.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다. 탐색하러 온 거야. 며느리가 다시 올 것이다. 아들도. 그리고 또 물어볼 것이다. 하지만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계약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다음 주면 중도금 4억이 들어온다. 그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됐다. 과일 상자를 열어 사과를 씻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았다. 이제 시작이네. 중도금 4억이 입금되던 날. 순자는 은행 앱을 확인했다. 6억.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었다. 그날 오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녁 먹어요. 한정식집 어때요? 좋아. 근데 내가 정한 데서 만나자. 네, 좋아요. 순자는 한정식집을 예약했다. 룸이 있는 곳.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다음 날 저녁 6시. 순자는 한정식집 앞에 변호사 김성훈과 함께 도착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룸으로 들어갔다. 상석에 순자가 앉았다. 변호사는 옆자리. 10분 후 아들 진우와 며느리 지영이 들어왔다. 엄마. 진우가 웃었다가 변호사를 보고 굳었다. 어머니, 저분은 내 변호사야. 김성훈 변호사님. 진우와 지영은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았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왜 변호사를? 얘기할 게 있어서. 밥부터 먹자. 음식이 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편하게 먹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얘기하자. 네, 엄마. 추석날 일.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건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네.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지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날은 저희가 너무 흥분했어요. 흥분? 집 내놓으라는 게 흥분이야? 그건 요양원 보내겠다는 게 흥분이야? 진우가 손을 들었다. 엄마, 우리 그 얘기 그만하고. 나 아직 안 끝났어.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가 준비한 것이었다. 이거 봐. 서류를 탁자에 놓았다. 뭐예요? 지영이 물었다. 내가 너희한테 준 돈 내역이야. 돈 내역이요? 응. 지난 10년간. 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펼쳤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결혼자금 5천만 원. 집 구할 때 지원금 1억. 차 살 때 3천만 원. 손주 유치원비 매달 50만 원씩 5년. 순자가 하나하나 짚었다. 총 2억 3천만 원. 엄마, 이건 증여야. 내가 너희한테 준 거지. 빌려준 게 아니야. 지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어머니, 그걸 왜 이제 꺼내냐고?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집 내놓으라고 했잖아. 요양원 가라고 했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평생 모은 집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어머니, 빼앗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데? 변호사가 개입했다. 제가 법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박순자 어르신은 본인 명의 부동산 소유권을 전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생존 중에는 자녀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증여하신 금액들은 나중에 상속 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미 2억 3천을 받으셨으니 나중에 받으실 몫이 줄어듭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증여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류분에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어르신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순자가 말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그리고 너희한테 더 이상 줄 것도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이 소리쳤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모셨어? 언제? 추석 때도 초대했잖아요. 초대? 쫓아낸 거지. 그건 순자가 봉투를 꺼냈다. 탁자에 던졌다. 100만 원이야. 추석날 나 쫓아낸 값이야. 받아.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진우가 순자를 붙잡았다. 엄마, 제발이요. 나. 순자가 손을 뿌리쳤다. 진우는 주저앉았다. 지영은 울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순자는 일어섰다. 변호사도 일어섰다. 가자. 룸을 나섰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한정식 집을 나와 변호사와 악수했다. 잘하셨습니다. 당당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통장을 꺼냈다. 6억. 다음 주면 잔금 4억. 총 10억.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70이 넘어서 즐기면 한정식 집 사건 이후 일주일. 순자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다. 전화도 오지 않았다. 문자도 오지 않았다. 잔금 4억이 입금됐다. 통장 잔액 10억. 순자는 은행 앱을 보며 미소 지었다. 10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확인했다. 아들이었다. 엄마, 나야. 순자는 문을 열지 않았다. 뭐하러 왔어? 엄마, 문 좀 열어줘. 싫어. 엄마,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진우는 한참을 서 있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뭘? 가족이잖아. 가족? 나 쫓아낸 게 가족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했어. 근데 다시 시작은 안 돼.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돈 생긴 거 알아? 은행 간 거, 변호사 만난 거. 엄마한테 돈 생긴 거 맞지?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나 아들이야. 알 권리 있어. 없어. 엄마가 번 게 아니잖아. 아빠가 남긴 거잖아. 그래, 내 아빠가 남긴 거야. 근데 그건 나한테 남긴 거지. 너한테 남긴 게 아니야. 나도 아들이잖아. 아들. 엄마 쫓아낸 아들. 엄마, 이제 그만 가. 안 그러면 경찰 불러. 진우는 돌아갔다. 순자는 창문으로 아들이 차를 타고 가는 걸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내용 증명 보내고 싶어요. 아들한테. 어떤 내용으로요? 메모지를 꺼냈다. 첫째, 사전 연락 없이 방문 금지. 둘째, 금전 요구 금지. 셋째, 위반 시 법적 조치. 이렇게 하시면 아드님과 관계가 상관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내용 증명이 뭐야? 아들한테? 사전 연락하라는 거잖아. 금전 요구하지 말라고? 내가 언제? 어제 집 앞에서 했잖아. 엄마,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순자는 침묵했다. 끝은 아니야. 거리를 두는 거야. 너는 내 가족이랑 잘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엄마, 가끔 연락하자. 한 달에 한 번. 밖에서만 만나고. 진우는 울먹였다. 정말 그렇게까지. 응. 그래야 편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도 났다. 하지만 이게 맞았다. 순자는 거실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집을 살까? 여행을 갈까?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바빠졌다. 새 아파트를 알아봤다. 20평대. 신축. 이거로 할게요. 계약금 1억을 냈다. 지금 집도 내놨다. 한 달 안에 2억 8천에 팔렸다. 이삿짐을 쌌다. 필요한 것만. 남편 사진, 옷까지, 그릇 몇 개. 나머지는 버렸다. 새로 시작하는 거였다. 이사 가는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사 간다며? 주소 알려줘. 순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다. 깨끗했다. 햇살이 잘 들었다. 짐을 풀었다.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70이 넘어서 순자는 통장을 꺼냈다. 남은 돈은 7억. 집 사고 이사 비용 쓰고 남은 돈. 이 돈으로 뭘 할까? 수영을 배울까? 서예를 배울까? 여행을 갈까? 아니면 봉사활동을 할까? 순자는 미소 지었다. 천천히 정하자. 이제 시간은 많았다. 남은 인생 천천히 됐다. 새 아파트 첫날 아침. 순자는 햇살에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좋다. 거실로 나왔다. 아직 짐이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깨끗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오랜만에 마시는 여유로운 아침 커피.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아무도 순자를 몰랐다. 아무도 순자의 과거를 몰랐다. 그게 좋았다. 점심 무렵 아래층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김은희예요. 문을 열었다. 50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사 오신 거 축하드려요. 이거 드세요. 떡 한 박스를 건넸다. 아이고, 고마워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2년 전에 세상 떠났고요. 그러셨어요. 나중에 차 한잔해요. 동네 맛집도 알려드리고. 그럴게요. 은희가 돌아가고 순자는 떡을 냉장고에 넣었다. 좋은 사람 같네. 다음 날부터 바빠졌다. 아파트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봤다. 수영, 서예, 요가. 수영이나 배워볼까? 수영장을 찾아 등록했다. 한 달에 10만 원. 첫 수업.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갔다. 차가웠다. 처음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물에 얼굴을 담갔다. 숨이 막혔다. 10번, 20번 반복했다. 조금씩 익숙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온몸이 개운했다. 재밌네. 일주일 후 서예 학원도 등록했다. 붓 잡아보셨어요? 옛날에 조금. 먹을 갈고 붓을 잡았다. 한 글자씩 연습했다.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나 행복하네. 한 달이 지났다. 매일 수영, 일주일에 2번 서예. 시간이 남으면 산책. 은희를 만났다. 순자 씨, 복지관 가볼래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해요.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싸고 배달했다. 첫 집. 80대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아이고, 고마워요. 할머니의 웃음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며 은희가 물었다. 어때요? 좋네요. 계속할게요.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달력을 봤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아침에 수영, 오후에 서예, 일주일에 2번 봉사.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한 달 됐어요. 언제 만날까요? 다음 주 토요일 2시. 카페. 토요일. 순자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진우가 들어왔다. 수척해 보였다.
엄마, 많이 달라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고마워. 엄마, 죄송해요. 됐어. 이제 그 얘기하지 말자. 너는 내 가족 잘 챙기고 가은이 가끔 보여드려도 돼요? 순자는 생각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날 때 데려와. 손주는 손주니까.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엄마. 1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이 정도면 됐어.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다. 아들이니까, 손주니까. 하지만 거리는 필요했다. 서로를 위해.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다. 70이 넘은 여자.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잘했어, 순자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이제 남은 인생은 순자의 것이었다. 6개월이 지났다. 순자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수영복을 벗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순자 씨, 오늘도 잘하셨어요. 강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제 자유형도 거의 완벽해요. 정말요? 네. 다음 달부터는 중급반으로 올라가셔도 돼요. 순자는 웃었다. 70이 넘어서 수영을 배우고 6개월 만에 중급반이라니. 고맙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을 봤다. 얼굴이 환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다. 순자 씨, 요즘 좋아 보이세요. 그냥 행복해서요. 집에 돌아와 현관에 걸린 서의 작품을 봤다. 평온. 맞아. 지금 내 삶이 딱 그래. 오후 2시, 서의 수업 시간. 가는 길에 은희를 만났다. 손주 봐줘야 해서 딸이 맡기고 갔어. 귀엽네. 순자 씨는 손주 안 봐줘요? 한 달에 한 번 만나. 그게 나한테는 딱 맞아. 서의 학원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은 윤선도의 오후가를 써볼게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순자는 시를 읽었다. 예전 같았으면 쓸쓸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벗이 많았다. 붓을 들어 글씨를 썼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순자 씨, 오늘 글씨 정말 잘 쓰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6개월 전에 나는 어땠지. 추석날 쫓겨나고 찜질방에서 울고 아들한테 상처받고. 그런데 지금은 수영도 하고 서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구도 생기고 많이 달라졌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통장을 꺼냈다. 7억. 집 사고 남은 돈. 돈을 더 불릴 필요는 없어. 다른 계획이 있었다. 다음 날 복지관을 찾았다. 관장님, 독거노인 도시락 사업에 1억 기부하고 싶어요. 익명으로요. 관장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나오는 길. 가슴이 뿌듯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카페에서 아들을 기다렸다. 진우가 손녀 가은이와 들어왔다. 할머니, 가은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 회사 승진했어요. 잘 됐다. 나도 요즘 재밌게 살고 있어.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헤어질 때 진우가 말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달력을 봤다. 내일은 봉사, 모레는 수영, 다음 주는 여행. 바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였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갔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야, 잘 살고 있구나. 응, 잘 살고 있어. 당신 덕분에. 순자는 미소 지었다. 70이 넘어서 시작한 새로운 삶.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남은 인생 내내. 순자는 웃으며 잠들었다. 1년 후. 순자는 수영대회 시니어 부문에서 3등을 했다.
상장을 받으며 웃는 사진이 아파트 게시판에 걸렸다. 우리 아파트의 자랑. 71세의 박순자는 오늘도 수영장으로 향한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